전원주는 한국에서 격동의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에 그 나라의 사회와 경제가 크게 변화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항상 평화로웠던 것은 아니지만 그 어려움은 그녀를 강하고 끈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긴 인생 동안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전원주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한순간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피할 수 없는 상실과 시련이 축적된 것입니다. 편견이 가득한 사회에서 살았던 여성으로서 그녀는 예술계에서 자신을 주장하기 위해 몇 배나 더 노력해야 했습니다. 청중으로부터 명성과 존경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길에서 외로움과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녀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일 중 하나는 40년 넘게 함께 해온 남편의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임진호는 인생의 동반자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기쁨과 슬픔을 공유하는 동반자입니다. 그들은 1969년에 결혼했고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의 사랑은 서로에게 강력한 지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 임진호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녀의 마음에는 큰 공허함이 남게 되었다. 그 후로 아들 고재규가 항상 어머니 곁에 있었지만 삶은 점점 공허해졌습니다. 연기를 하면서 느끼는 외로움에 익숙하지만 집에서 느끼는 외로움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전원주는 선구이자 교사로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국 선구계의 선구자 중 한 명으로 라이브 연기만큼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라이브 연기와 마찬가지로 많은 헌신과 재능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목소리만으로 캐릭터의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습하며 각 단어와 각 리듬을 다듬어서 완벽을 기해야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녀는 업계에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습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연기에 전향했을 때에도 그녀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경쟁이 매우 치열하며 누구나 이 산업에서 살아남을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는 큰 인상을 남기지 못하는 작은 역할만 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녀의 재능과 인내심 덕분에 그녀는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영화 스파크맨 1888은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확실히 하는 데 도움이 된 최초의 이정표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그 후 나이트 애프터 나이트 2008, 마이 달링 FBI 2008 등 여러 영화와 TV쇼에 출연했습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이 항상 순탄한 것은 아니다. 그녀는 또한 자신에게 적합한 역할이 점점 더 희귀해지고 항상 젊은이를 선호하는 업계에서 나이가 장벽이 되면서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녀는 지쳐버릴 때도 있었고 자신의 노력이 여전히 의미 있는지 궁금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실패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소외감을 느껴서 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그녀는 포기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재능뿐만 아니라 성격으로도 점점 더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일해본 사람들은 그녀가 헌신적이고 사려 깊으며 언제나 젊은 배우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뿐만 아니라 예술과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살아갑니다. 그녀의 경력은 순탄치 않았지만 이런 흥망성쇠가 그녀를 강하고 단호하고 열정적인 전원주로 만들었습니다. 전원주는 재능 있는 배우일 뿐만 아니라 삶에서 성공을 이루고자 항상 노력하는 의지가 강한 여성이기도 합니다. 그녀에게 직업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 아니라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명이자 열정입니다. 그녀는 수십 년 동안 예술에 헌신하며 한국 영화와 텔레비전에서 감정적인 역할을 맡아 기여해 왔습니다. 그녀는 현재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녀는 업계에서 특정한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자신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녀는 예술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분야이며 예술가들이 살아남으려면 끊임없이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늘 새로운 역할을 찾고 다양한 장르를 시도하며 자신의 한계를 넓히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전통적인 역할에 그치지 않고 더욱 도전적인 프로젝트에도 많이 참여하며 연기력의 깊이를 요구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업적 중 하나는 한국 연예계에서 여성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데 기여한 것입니다. 여성의 역할이 종종 친절하고 의존적인 것으로 고정관념화되던 시대에 그녀는 여성의 독립성과 지성을 표현하기 위해 강한 개성을 지닌 역할을 선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역할들은 그녀의 능력을 확신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여러 세대의 여배우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성우 활동 역시 기억에 남는다. 그녀는 배우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캐릭터로 변신할 수 있는 독특한 목소리를 가진 헌신적인 아티스트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상이나 타이틀이 아니라 자신이 연기한 만화 캐릭터 때문에 어린아이가 웃는 소리를 들을 때나 관객이 그녀가 부른 대사 때문에 울었다고 말할 때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녀에게 있어서 예술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전원주는 사생활에서 감정적인 여성이다. 그녀는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사랑과 결혼 생활에서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임진호와의 결혼 생활은 40년이 넘게 지속되었는데 이는 두 사람이 모든 감정을 경험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아무리 튼튼하더라도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오랜 결혼 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불화와 오해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서 그녀는 종종 일로 바쁘고 때로는 자신의 열정을 추구하기 위해 집과 가족을 떠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가끔 그녀는 남편과 아들에게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 그녀는 때때로 자신이 너무 이기적인 게 아닐까, 직장 생활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이 원하는 만큼 많지 않은 게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임진호는 언제나 그녀를 이해해주는 남자였고 늘 그녀를 지지하며 그녀의 삶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사랑과 결혼 생활에서 겪은 가장 큰 고통은 상실이었습니다. 임진호 씨가 2013년에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는 자신의 삶의 일부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그녀는 계속 일하고 강인하게 지내려고 노력했지만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잃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올 때마다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익숙한 남편의 모습을 더 이상 보지 못했습니다. 가족끼리 식사하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대화도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아들 고재규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아들의 사랑은 그녀를 계속 강하게 만들어주는 힘 중 하나입니다. 어머니와 딸은 늘 서로 삶에 대해, 삶 속의 작지만 소중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고재규가 없었다면 그녀는 그 상실의 아픔을 극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그녀의 마음속 슬픔은 극복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전원주 씨는 물질적인 사람이 아니지만 수십 년간의 경력을 통해 이룬 업적으로 상당한 부를 쌓았습니다. 그녀는 배우, 성우, 교사로서 수년간 꾸준한 수입을 올려왔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스타는 아니지만 항상 여유롭고 편안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 그녀의 집은 많은 가족의 추억이 담긴 아늑한 공간입니다. 오늘날 연예계에서 활약하는 젊은 스타들처럼 호화로운 빌라는 아니지만 그녀에게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집 안 구석구석에는 그녀가 남편과 아들과 함께 보낸 세월의 흔적이 깃들어 있습니다. 임진호 씨가 세상을 떠난 이후 그녀는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거의 그대로 간직해 왔습니다. 그녀는 혼자 소파에 앉아 오래된 사진을 보며 지난 행복했던 시절을 회상하던 저녁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동산 외에도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수년간 일하면서 모은 저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돈을 낭비하는 편은 아니지만 미래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는지 항상 확인한다. 그녀 역시 소액 투자를 했지만 돈을 버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적 압박으로부터 벗어나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녀의 재산 중 일부는 자선 활동을 지원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그녀는 성공이란 단지 자신을 위해 부를 축적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그녀는 수년에 걸쳐 자선단체, 특히 어린이와 노인을 지원하는 단체에 기부해 왔습니다. 그녀는 삶이 어려웠던 어린 시절을 항상 기억하며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의 외아들 고재규는 누구보다 어머니의 슬픔을 잘 이해한다. 그는 효도하는 아들로서 항상 어머니를 관찰하고 때로는 어머니가 큰 소리로 말하지 않더라도 그녀의 속마음을 경청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결코 완전히 치유될 수 없는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몇 년 동안 고재규는 어머니가 거실에 조용히 앉아 아버지의 유품을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있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다. 그는 그녀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것을 알았지만 그 고통을 덜어줄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한숨 쉬는 소리를 듣던 밤도 있었고, 때로는 흐느끼는 소리를 숨기려고 애쓰는 밤도 있었다. 그것은 그를 가슴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그는 어머니를 더 사랑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 대해 가장 존경하는 점은 그녀의 직업적 성공이 아니라 고통을 탄력 있게,